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97페이지 행정형벌 중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 행정형벌은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행정형벌에 대해서 살펴보면 행정형벌은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고 했죠.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행정형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행정형벌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했었죠. 무부관직상투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게 2017년부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작년까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유사, 이중, 유사라는 말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고요.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두 개, 양도, 임정비광, 매무수거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유사라는 말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 197페이지를 보면은 유사라는 말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2번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개사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명칭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다. 1번에 있고 6번에 있습니다. 1번, 6번 두 개가 있습니다. 유사 명칭이 1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역시 두 번이 있는데요.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두 번 있죠. 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두 번 있는데 첫 번째 4번에 이중사무소를 둔 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중으로 등록을 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자, 이중이라는 표현 두 번 있었습니다. 이중이라는 말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걸 모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소속이 있고 그리고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와 똑같은 게 뜻다방,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중직업이 있습니다. 이중직업이 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 사유,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임시중개시설물은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이중직업을 가지는 것은 개인인 경우에는 적법행위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런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꼭 비교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이라는 말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중했고요. 양도대여라는 말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네요. 197페이지 1번에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가 있고요. 8번 등록증 양도대여가 있습니다.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거하고 양도대여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1번에 있는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은 자격증 양도대여와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8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 등록증 양도대여와 똑같기 때문에 등록 취소입니다. 자, 그러면 양도대여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등록증, 자격증 똑같습니다. 양도대여한 자, 그 다음에 양수, 대여받은 자, 대여받은 자 모두 다 동일한 행정형벌 대상입니다. 동일한 행정형벌 대상이다.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하면 X입니다. 행정처분은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가 되지만 빌린 사람은 취소될 자격증, 등록증이 없죠. 그래서 대여한 자만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징역벌금은 똑같습니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근데 현업에서는 보면 빌려준 사람은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빌려주면 처벌받는다는 건 아는데 빌린 사람은 자기가 돈 주고 빌렸기 때문에 그것이 적법행위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처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처벌 규정이 똑같다. 자, 그래서 유사라는 말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보면 유사명칭 사용금지가 두 개가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중계약서는 징역벌금 대상이 아닙니다.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받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이 뭐냐면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이동이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동그라미 5번에 있죠. 197페이지. 자, 그 다음에 정의 뭐냐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은
업무 정지입니다.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자가 동그라미 9번에 있죠. 198페이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비밀준수 의무 위반입니다. 이 비밀준수 의무 위반 이거 하나만 공인중개사법에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는 벌할 수 없는 것을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친고죄와는 다르죠.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를 해야 벌할 수 있는 것을 친고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는 비밀준수 의무 위반 하나밖에 없다. 비밀준수는 우리 법 제29조 2항에 보면은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광고,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광고하는 거 이것도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7번에 있네요. 197번 페이지 동그라미 7번.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서 4가지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무수거입니다. 매무수거는 금지 행위죠. 우리 교재에는 11번, 12, 13, 14번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무등록 개업공개사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개업공개사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입니다.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고요.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입니다. 그러나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닙니다. 즉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수가 아닌 관리 대행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분양 대행을 하고 분양 대행하고 그 다음에 이삿짐 센터 알선하고 받는 돈, 이런 것들은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도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보수가 아닌 것은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중개보수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중개보수 약정만 무효이지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보수 초과 약정은 초과 부분만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14번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것이 거짓된 은행인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고요. 판례는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판례는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는 행위도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8페이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 않는 것,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27회 출제됐네요.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임정비광, 매무수거.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시작. 유사, 이중, 양도, 임정비광, 매무수거. 자, 따라서 1번 양도되어 자격증 등록증 1번, 2번 양도되어 한 경우, 양수되어 받은 경우 똑같다고 했죠? 빌려준 경우, 빌린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번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4번 직접거래 쌍방대리, 여기는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분양 관련 등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무등록 개업 공개사, 무부관직 쌍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9페이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8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거는 지금에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입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의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보면은 구체적 기준이 대통령령에 보면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400만 원이 있고 3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200만 원이 있고요. 100만 원이 있습니다. 법률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이 3,000만 원 과태료, 5% 과태료 모두 다 2006년부터 이제 공무원들의 재량행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에 구체적 기준을 정해놓고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400만 원이면 400만 원 구체적 기준에서 2분의 1을 더하거나 또는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 자, 그래서 2분의 1을 더하면 600만 원, 2분의 1을 빼주면 200만 원입니다. 그럼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200만 원부터 600만 원까지인데 이 경우라 하더라도 법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죠. 따라서 공무원이 50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량행위의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500, 400, 300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확이 뭐냐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 둘 다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 기준이 대통령령에 500만 원이고요.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입니다. 이 대통령령에 있는 구체적 기준도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우리 교재 순서와 달리 저는 구체적 기준이 무거운 거부터 500, 400, 300, 200, 100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거기에 199페이지에 보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있는데 이 구체적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201페이지. 20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방가로 1번은 운영규정을 승인, 변경승인, 운영규정 위반하면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에 보면 확인 설명인데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400만 원,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400만 원. 답번에 보니까 둘 다 안 하면 5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연수교육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연수교육을 보면 가번에 위반 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는 20만 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는 30만 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는 50만 원, 6개월 초과인 경우는 최대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1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0만 원, 500만 원 있는데 다시 한번 그래서 살펴보면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인데 둘 다 안 했을 때 확인 설명도 안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면 50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개는 뭐냐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방가로 6번입니다. 201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공제 업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는 뭐냐면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번에 있네요. 201페이지 구체적 기준 1번에 있습니다. 운영규정 승인, 변경 승인을 얻지 않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400만 원이고요. 해는 해임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7번에 있습니다. 방가로 7번. 협회 임원에 대해서 징계 해임 요구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해임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방가로 5번에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할 때에도 300만 원입니다. 이 공제사업 운용 실적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들이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2개월 이내에 공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명령 200만 원짜리입니다. 200만 원짜리가 방가로 8번에 있고요. 4번에 있습니다. 4번은 뭐냐면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요. 방가로 8번은 협회가 감독상 명령, 국토교통부 장관의 감독상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은 방가로 3번입니다. 최대 그 위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공부부터 구체적 기준 500, 400, 300, 200, 100인데 확, 개운, 해공, 명령교 같이 함께 봅시다. 한 번 더 시작. 확, 개운, 해공, 명령교. 자, 이 벌칙 부분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교재 201페이지 메뉴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밑줄 치시고요. 동기, 결과, 횟수를 고려하여 시험에는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준에 따른 가태료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은 초과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2페이지에 보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9개가 있는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칭, 광반납, 명칭, 광반납, 보이계휴, 보이계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짜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이죠. 50만 원.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짜리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만 원짜리가 이게 잘못했네요. 반납이 아니고 여기까지 50만 원짜리가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짜리가 4개, 30만 원짜리가 4개, 20만 원짜리가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 기준 50만 원짜리 명칭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우리 202페이지에 보면 명칭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2번, 방가로 2번에 50만 원이 있고요. 명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9번에 있습니다. 2번은 보면 뭐냐 하면은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명칭만 사용하거나 또는 5개 광고물에 즉 간판에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는 50만 원이고요. 8번은 뭐냐면 7638호 부칙 6조 사망이라고 하면 이게 소위 중개인입니다.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는 분들,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50만 원입니다. 구체적 기준 명칭. 그 다음에 광반납이라고 했는데 광반납 50만 원짜리가 방가로 3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방가로 8번에 있죠. 자, 그래서 바로 방가로 3번이 표시 광고 위반한 경우입니다. 3번입니다, 이게. 자, 광자가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 원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50만 원 과태료. 자, 5개 광고물, 즉 중개사무소 간판에는 연락처를 표기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임대문의 이렇게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연락처, 성명, 소재지, 명칭을 다 4가지를 표시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반납이 있는데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모두 7일 이내에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등록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자, 반납이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8번에 있습니다. 8번에 지금 202페이지 8번에 보면 등록증을 7일 이내에 반납 안 하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7번에 보면 자격증을 7일 이내에 취소됐는데 반납하지 않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0만 원입니다. 자, 똑같은 반납이라도 등록증을 반납 안 하면 50만 원, 자격증을 반납 안 하면 30만 원. 보이계휴할 때 보는 뭐냐면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관계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게 몇 번에 있느냐 하면은 6번에 있습니다. 6번. 6번에 있다. 6번.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4번에 있죠. 4번. 그 다음에 게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수보자 네 가지 사항을 게시한다 했죠. 등록증, 중개보수열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게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은 3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만 원짜리가 5번에 있네요. 5번.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월 초가 휴업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물론 6월 초가 무단 휴업은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폐업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재개 신고, 변경 신고하지 않는 경우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20만 원입니다. 그러나 6월 초가 무단 휴업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취득가액, 거짓 신고했을 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전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걸 위반했을 때에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인 500만 원, 100만 원, 3천만 원 취득가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통해서 보충해 드리면 우리 교재 그 200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는 누가 부가징수하는지 과태료, 누가 부가징수하는지도 시험에 출제되는데 이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는 뒤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옵니다만은 이건 신고관청이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 신고했을 때 이게 거짓 신고인데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도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신고관청이. 작년까지는 이걸 신고관청이라고 하지 않고 등록관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올해는 신고관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역시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가징수 신고관청입니다.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관청이고요. 나머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구체적 기준 최대 100만 원 부과하는 것은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하니까 이건 시도지사가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100만 원 과태료는 전부 등록관청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자격증 반납은 시도지사에게 하니까 자격증 미반납에 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200페이지 2번 과태료 처분 절차 양가로 1번 거기 보면은 법 조문을 적어놨기 때문에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뜻입니다. 누가 부가징수하는지는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암기를 하고 문제 202페이지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부관직상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임정비광, 매무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 개운, 해공, 명령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202페이지 맨 밑에 있는 문제 26회 기출된 문제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것 이전 신고 옮기고 나서 1번 10일 이내에 사후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이게 휴 이가 있죠. 근데 이전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이개휴, 개시 의무 위반했을 때 2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3번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명령교, 교가 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100만 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구체적 기준을 묻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것을 묻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이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3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법률에는 다만 대통령령에 있는 구체적 기준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명칭 표시 위반입니다. 명칭.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위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모두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자, 광고하면서 성명, 소재지, 연락처, 명칭 표시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03페이지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은 뭐냐 하면 직원이 잘못했을 때 그 직원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사장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양쪽을 다 벌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직원하고 사장 양쪽이 다 벌받고요. 사장이 잘못했을 때는 사장만 벌받습니다. 자, 그게 양벌 규정인데요. 법 제50조에 보면 박스에 양벌 규정은 고용인의 잘못으로 개업공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이 법에 의한 벌금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고용인의 잘못에 대한 고용자 책임은 민사,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다. 자, 법 제50조입니다. 법 제50조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고용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법 제48조 또는 제49조, 즉 48조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두 군데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직원이 한 경우입니다. 고용인이. 그 경우에는 그 고용인인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시험에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한다. 즉 직원이 1,000만 원 벌금 받으면 사장도 1,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X입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소위 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과실책임. 고용자가 사장입니다. 고용자, 즉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 책임입니다. 고용인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이 책임지는 게 첫 번째 민사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사 책임, 행정상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상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이 있다. 민사 책임과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즉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전혀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또 자기 잘못이 전혀 없어도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잘못했다면 무과실 책임이니까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중에서 뭐가 더 무거운 책임입니까? 예, 무과실 책임이 더 무겁죠. 무과실은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고, 과실 책임은 개업공개사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집니다. 자,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형사책임, 벌금을 받아도 앞에서 참고 메뉴에 읽어봤지만 이것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다. 그래서 벌금을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을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게 지금 203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